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022년 중간 선거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할 것 같다. 그렇게 기대가 된다라고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2022년 하원을 탈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펠로시 하원 의장의 다음 행보에 대한 루머가 수개월째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 퇴임하고 난 뒤에 그 후계자가 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벌써부터 꺼내놓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명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의 후계자들 1순위로 얘기된 사람이 바로 하킴 제프리스입니다. 이 인물인데요. 하킴 제프리스는 지금 뉴욕주의 하원의원이고 연방 하원의원이죠. 민주당 차기 지도자로 일찍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권력을 위한 공작은 이제 막 시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인물이다. 진짜 이렇게 갈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좀 알려져 있는 록한나 의원. 이 록한나 의원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하원의원인데 왜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냐면 한국 정부의 로비를 많이 받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이죠. 한국 민주당 쪽에 지금 유리한 그런 법안 발의 같은 거를 많이 하고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위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한파로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록한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급진 좌파 성향이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도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차기 지도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이야기가 된 사람이 스테니 호이어. 지금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 쪽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스테니 호이어는 워낙 중진이기 때문에 경력으로 보나 뭐 워낙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또 유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제임스 클라이번이라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연방 하원의원도 지금 하마평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진보 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프라밀라 자야팔도 역시 이 하마평에 올라올 수 있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뭐 급진 좌파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약간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런 리더십을 갖기에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민주당의 구조는 워낙에 급진 좌파 세력이 헤게모니를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프라밀라 자야팔 같은 그런 급진 성향의 급진 좌파 의원들도 지금 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될 정도다. 이 과거의 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예전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 인종적으로는 좀 다양해졌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념적으로는 급진 좌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차기 지도자도 급진 성향으로 지금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은퇴설은 지난 12월에 직원 2명이 그만두면서 좀 불거졌습니다. 이제 왜 직원들이 왜 거기서 왜 높은 분 밑에서 잘 하고 있던 자리를 왜 박차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뭔가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2022년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만둘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이제 직원들도 옮겨 다녀야 되는 것이죠.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원들을 아주 밀착해서 따라다니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배정을 해주는 직원들도 있고요. 어떤 그 의원들을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의회 업무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계 쪽에서 일자리를 찾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직원 2명이 펠로시 하원 의장 사무실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은퇴설이 지금 더 불거졌다. 근데 그 전에도 이미 CNN은 11월 달에 펠로시가 그만둘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책임지고 물러나게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보도를 했었고요. 그거보다 또 앞서서 애틀랜틱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애틀랜틱 매거진은 좌파 성향 매거진이고요. 근데 이 애틀랜틱 매거진이 8월 달에 펠로시 의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서 보도했죠. 이 기사에 보면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마도 내년 중간 선거 이후 사퇴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아주 일찌감치 보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을 큰 표차로 뒤집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에서 올 11월 초에 선거를 하죠. 민주당이 약 5석을 차지하고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죠. 5석 정도.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6석을 지금 민주당 자리를 공화당 자리로 더 바꿔야 되는, 현재를 그대로 지키면서 추가로 민주당 하원 의석을 공화당 하원 의석으로 최소 6개 이상 뒤엎어 놔야, 그래야 이제 공화당이 이긴다라는 결론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6석 정도가 아니라 거의 20석 가까이 뒤집을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이 일을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아주 범죄율이 민주당 시장, 민주당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 지역들의 범죄율이 날이 갈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이민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죠. 지금 뭐 국경 위기 사태 벌어져서 이민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라는 점. 인플레이션이 그냥 뭐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잡는다고 큰 소리 쳐놓고서는 지금 보면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확산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나서 공화당으로 옮겨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다. 이렇게 브라이트바트에서 보도했습니다.